뭐야, 이 사이에 보이진 않는데 무슨 블루투스처럼 뭔가 막 전달이 되나? 쿨롱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걸 얘기를 했어요? 양전하와 음전하가 있을 때 서로 끌어당기고 양전하 했을 때 서로 민다 그랬죠.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가서 부딪히지 않았는데 멀리 있는데 얘네 둘이 어떤 서로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면서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가 눈에도 안 보이고 뭐 느낄 수도 없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어떤 에너지파, 에너지 이런 게 여기에서 작용을 하나 보다. 요런 식으로 해서 전기장이라는 게 가상적인 어떤 그 개념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에너지라고 표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에너지가 막 전달되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어벤져스나 이런 거 볼 때도 막 이렇게 누가 쏘면은 그럼 뭔가가 전해지죠. 그런 어떤 힘을 전해지게 만드는 쫙 뻗어나가는 무언가, 필드, 그거를 이제 장이라 그러고 전하가 만드는 장을 이제 전기장이라 그럽니다. 자기장이라 헷갈리지 말으셔야 돼요. 자기장도 나중에 배워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여기 개념을 익힐 때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우리 이거 완전 고등학생도 알 수 있게 처음부터 가르칠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돼요. 벡터와 스칼라. 우리가 할리데이 1권에서 분명히 운동의 움직임 통해서 벡터나 스칼라 이런 개념들 배웠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2권부터 시작하는 친구들 있죠? 벡터, 스칼라 다시 짚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전기장이란 무엇인가? 제가 도입 부분에 길게 어떤 식으로 추상적으로 얘기를 해드렸는데 정확한 수학적인 정의와 물리적인 의미 이번 강의에서 짚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점전하가 만드는 전기장까지가 이제 기초학습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벡터와 스칼라. 이거 우리가 항상 고등학교 때도 물리 시간 첫 번째에 배우는 거예요. 스칼라란 무엇인가? 스칼라라는 거는 어떤 크기를 통해서 특정 값을 표시하는 양음, 부호만이 존재하는 그런 1차원적인 어떤 수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시로 들면은 속력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온도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온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10도씨, 마이너스 10도씨 이런 거는 있겠지만 우리가 시베리아 방향으로 10도씨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죠. 그래서 어떤 값만 딱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물리량 그런 거를 이제 스칼라라고 합니다. 길이, 너비, 무게 이런 것들 모두 다 스칼라에 해당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럼 벡터는 뭐냐? 벡터라고 하면은 우리가 맨날 이런 화살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벡터를 표현하는 걸 많이들 봤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단순히 크기만으로 우리가 어떤 걸 말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방향으로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속도,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달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할 수 있죠. 아니 우리가 100m 달리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 같이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한 놈이 이쪽으로 미친 듯한 속도로 뛰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속력은 가장 빠를지 몰라도 이쪽 방향까지 도달하기에 가장 빠른가요? 아니죠. 그래서 크기만 가지고 단순히 얘기하면 안 되고 어떤 물리량을 얘기할 때 방향이 중요한 경우도 있구나 라는 상황들이 생겨서 사람들이 벡터라는 걸 정의를 하기 시작했고 벡터는 어떻게 표시한다? 크기와 방향까지.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할 때는요. 너 속도가 몇이야? 라고 누가 질문하면은 2m/s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북쪽으로 2m/s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벡터의 크기는 또 뭐죠? 스칼라가 또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벡터라는 건 방향을 가진다고 했는데 크기라는 건 뭐예요? 요거의 절대값, 절대적인 길이, 절대적인 속력 그것만 우리가 본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스칼라 값입니다. 그래서 속도의 크기는 속력이 되겠고요. 힘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고 말하면은 우리는 방향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변위의 크기를 얘기해라 라고 말하면 그때는 길이만 얘기하면 되죠. 이동 거리. 그래서 스칼라와 벡터 그동안 헷갈리셨던 분들 대충만 알고 있었던 분들은 전기장이라는 게 벡터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벡터라는 거는 이제 기호로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 우리가 요 화살표는 벡터의 기호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래프? 아니야. 어떤 2차원에서 이거를 심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한 거고
이렇게 어떤 미지수, 변수로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어떤 미지수에다가 위에 화살표를 붙이는 형태로 얘는 스칼라가 아니고 벡터니까 얘를 계산할 때 만약에 문제에서 x 화살표는 구하여라 라고 얘기하면은 이거의 크기만 구하는 게 아니라 꼭 방향까지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벡터의 크기는 어떠냐? 벡터의 크기라는 건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 절대값을 씌운 거 스칼라라 그랬죠? 그래서 스칼라 값으로 뭐의 크기를 구하여라, 힘의 크기를 구하여라, 전기장의 크기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스칼라 값으로 이 마지막 벡터의 크기만 말해주면 돼요. 근데 벡터의 방향은 뭘까요? 벡터의 방향이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X축, Y축 이런 게 명확하게 있을 때는 어느 방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 예를 들어서 A 벡터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럼 A 벡터의 방향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가리키냐라는 거는 요 햇이라 그래요. 요걸 이제 단위 벡터라고 그러는데 요거랑 방향은 똑같고 크기가 1인 거. 그래서 얘랑 곱하면 얘가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새로운 기호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단위 벡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크기가 1이고 x의 벡터의 방향과 같은 벡터. 얘 자체는 결국에 벡터예요. 왜냐?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으니까. 그래서 벡터와 스칼라가 곱해져서 벡터가 나와서 전체적인 어떤 벡터라는 하나의 미지수를 완성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벡터의 예시들은 이런 놈들이 있어요. x라고 하는 거는 임의의 x방향의 벡터 얘기했던 거고 그게 크기. 그 다음에 이거 x hat, y hat, r hat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직교 좌표계를 나타낼 때 이쪽을 x축이라 그러죠. 편의상 이쪽을 y축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x hat이라는 건 뭐냐? 이쪽 방향으로 딱 크기 1만한 거 여기 1,0 1,0에 해당하는 크기를 1의 크기를 가지고 방향 요쪽인 거. 그래서 1,0이라는 이 점, 원점으로부터 이 점은 어떤 x라는 x hat이라는 단위 벡터가 될 수 있고요. y hat이라는 건 뭐겠어요? y축 방향으로의 길이가 1인 벡터겠죠. 그럼 뭐예요? 0,1. 요런 식으로 아니 지금까지 벡터는 크기와 화살표가 그래갖고 너 갑자기 왜 좌표를 얘기하냐 라고 해서 혼동이 올 수 있어요. 벡터라는 건 뭐냐면 크기와 방향이라 그랬죠. 근데 우리가 어떤 좌표에서 임의의 점을 하나를 찍어요. 그러면은 시작점을 원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원점 대비 여기에 어떤 길이가 그 벡터의 크기가 되겠고 요 좌표가 이거의 방향이 되게끔 그렇게 어떤 임의의 점은 다 벡터로 대응이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는 슬쩍 흘려들으세요. 이거 제가 지금 잠깐 뒤에 있는 거 얘기를 한 거니까. 그 다음 R hat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 이거 이제 친구들 어려울 수 있는데 R hat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평면을 표현을 할 때 너 동쪽으로 몇 미터 가고 북쪽으로 몇 미터 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향을 표시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를 중심, 원점이라고 하고 원점에서 몇 미터 걸어간 다음에 요 각도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R과 요 각도를 통해서 어떤 임의의 좌표 혹은 벡터를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R hat이라는 애들은 뭐냐면 어떤 하나의 점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얘처럼. 그래서 조금 혼동이 올 수 있는데 어떤 중심으로부터 뻗어나가는 방향의 벡터를 의미해요. 굉장히 좀 모호하죠? 어떤 하나의 벡터를 의미하는 게 아닌데 얘가 벡터라니까. 그래서 결국엔 얘도 뭐냐면 우리가 전기장이라고 했을 때 어떤 요런 플러스 양전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요. 전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태양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태양이 다른 물체들을 끌어당기죠. 근데 끌어당길 때 요쪽에 있는 물체만 끌어당기나요? 아니죠. 요쪽 방향, 요쪽 방향, 요쪽 방향, 요쪽 방향 모든 방향에서의 걸 끌어당기죠. 중심의 방향으로.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 많은 벡터들을 가지고 표현하자니 태양이 끌어당기는 방향을 표현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런 R hat이라는 어떤 그 중심으로부터 퍼져나가는 그런 식의 방향 벡터를 하나 설정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는 힘 혹은 다가오는 힘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벡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장 단원 앞으로 굉장히 요 기호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장에 대해서 우리 배워봐야겠죠? 전기장 단원이니까. 그럼 장이 뭐냐?
장이라고 하는 거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저 같으면은 그냥 뭔가 모기장, 뭐 이런 것들이 떠올릴 텐데, 뭐 비슷한 개념이에요. 어떤 그 공간 속에서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놈을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중력장, 뭐 전자기장?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떨어져 있는 물체한테 힘이 작용되고 있을 때, 그 힘이 작용되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가상의 어떤 필드입니다. 그래서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우리가 태초에 쿨롱의 법칙이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막 이렇게 비비고 나서 떨어뜨려 놓으니까 얘네끼리 막 붙으려고 그러고 막 멀어지려고 그러고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뭐야 이 사이에 보이지는 않는데 무슨 블루투스처럼 뭔가 막 전달이 되나?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서 나온 게 이제 전기장이에요. 전하에서 만드는 힘. 되게 웃기죠? 장이라고 했는데 그걸 힘이라고 전이를 하는 게. 그래서 이거 자체는 정의는 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하가 있고 전하가 있어요. 여기서 1쿨롱을 놓으면 더 세게 당기고 2쿨롱을 넣으면 더 세게 당기고 3쿨롱은 점점 더 세지겠죠? 그러면 결국에 그 에너지, 뭔가 그 장이라는 애는 뭐라고 정의를 해야 될까? 결국에 제일 쉽게 하려면 뭐겠어요? 1쿨롱을 놨을 때 당기는 힘만 알면은 우리가 100쿨롱을 놨을 때도 얼마인지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쿨롱을 놨을 때 각각 어떻게 힘을 받는지 측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공간에 전기장 표시를 해놓고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딴 사람한테 주면은 그 사람은 난 10쿨롱짜리 놓으려고 그러는데 그럼 힘 계산 바로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전기장이란 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는 QE 이런 공식 굉장히 많이 외우셨었죠? 근데 사실 F는 QE도 좋지만 전기장 개념 찾으실 땐 E는 Q분의 F 이런 식으로 어떤 힘이 존재할 때 그거의 단위 전하량만큼의 힘 그게 바로 전기장이다. 그래서 전기장의 단위는 뭐냐면요. 전기장의 단위는 포스 포 쿨롱이에요. 그래서 단위 전하당 받는 힘 어떤 여러분들이 단위를 모르겠다, 시험장 가서 까먹었다 이러면 공식을 통해서 단위를 유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의 방향은 결국 힘의 방향과 똑같은 방향이에요. 왜냐? 이 Q라는 게 스칼라 값이거든요. 그래서 벡터를 스칼라로 나누면 역시 벡터입니다. 그래서 방향은 절대 Q가 영향을 주지 못하고요. 그래서 두 개 같은 방향이고요. 크기는 힘을 전하량만큼 나눈 크기는 뭐라고 했어요? 요거 절대값을 씌운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힘의 크기를 전하량으로 나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쿨롱의 법칙이라고 하면은 쿨롱의 법칙에 KR제곱분의 QQ에서 Q를 나눈 그게 이제 나머지 Q가 만드는 전기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 방금 말했던 그 한 줄을 좀 더 확장시켜서 제대로 배울까요? 우리가 이렇게 플러스 Q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쿨롱의 힘이 받는다고 했죠? 얘네 둘이 서로 밀어내겠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밀어내는 방향의 힘을 받고 있었어요. 그걸 F2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얘를 내가 Q쿨롱이 아니라 뭐 100Q쿨롱을 넣고 싶다. 아니면 1쿨롱을 넣고 싶다. 뭐 이렇게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임의의 전하를 직접 놔보고 밀리고 해야 알지 않고 예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전기장 정보를 알아낸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흐르는 전기장은 어떻게 될까요? F는 QE. 근데 여기서 그 F가 뭐예요? KR제곱분의 QQ.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Q라고 하고 얘를 Q 프라임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Q가 여기에 만드는 놈을 보려면 누구를 남기고 누구를 없애야 될까요? 이렇게 있을 때 요게 과연 Q일까요? Q 프라임일까요? 요거는 Q 프라임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E가 뭐가 되냐? E는 K R 제곱분의 Q. 당연하겠죠? 요 지점에 있는 걸 알려면 요 지점에 힘을 가하고 있는 놈은 누구예요? 바로 요 놈이죠. 그러면 전기장의 시계는 만드는 근원에 대한 그 Q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힘을 받아서 요런 식으로 얘가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쿨롱이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쿨롱이 온다고 했을 때 요 지점에서의 전기장, 얘가 만드는 전기장이 아까랑 숫자가 바뀔까요? 같을까요? 만약에 바뀐다, 마이너스가 붙는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공식에서 K R제곱분의 Q에서 Q는 요 놈이어야겠죠?
근데 바뀌지 않는다 라고 하면 요 놈이겠죠. 정답은 뭘까요? 안 바뀝니다. 왜냐? 여기 전기장 만드는 근원은 요 놈이기 때문에. 근데 힘에서 나눠줘야 될 쿨롱은 요 놈입니다. 왜냐면 내가 힘을 받고 있으니까, 왜냐? 이 쿨롱의 세기만큼 받고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E는 똑같이 K, R 제곱분의 Q 요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근데 요렇게까지 답을 쓰면은 정답일까요? 아니죠. E라는 게 뭐예요? E라는 게 전기장의 방향이죠. 전기장의 방향. 그럼 전기장의 방향이라 그러면 요 지점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전기장의 방향은 어딜까요? 전기장 방향, 아까 뭐랑 똑같다 그랬죠? 힘의 방향이랑 똑같죠? 힘의 방향 두 개 있어요. 어디로 받죠? 요쪽으로 받죠. 그러면은 힘의 방향이 요쪽인데 그거를 이제 마이너스 Q로 나누니까 여기서의 전기장의 방향은 요런 식으로 되겠죠. 그건 상식적으로 근원이 누군가를 보고 얘로부터 뻗어나간다고 생각한 다음에 봐도 돼요. 요 힘으로부터 부호 또 생각하고 이러면 헷갈리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부호를 적어줘야 돼요. 아니, 부호래. 그 방향을 적어줘야 돼요. 방향 어떻게? 여기다가 뭐 크기는 요거고 서술로 뭐 오른쪽으로 뭐 방향이다. 이런 식으로 적으시겠어요? 그럼 간지가 안 나잖아요. 우리 아까 뭐 배웠어요? 단위 벡터 배웠죠? 단위 벡터가 요럴 때 쓰이는 겁니다. 여기다가 크기는 일단 구했으니까 내가 곱하는 벡터가 크기를 바꾸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그걸로 나눠줘야지. 그래서 크기는 1이면서 방향만 표시할 수 있는 벡터보다 단위 벡터. 그래서 요런 식으로 K, R 제곱분의 Q, X 햇이 요 방향의 전기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는 요런 식으로 딸려 들어가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점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이라고 하면은 방금 전에 배운 우리가 쿨롱의 법칙으로부터 얻어낸 K, R 제곱분의 Q 요 놈이 이제 크기가 될 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가 단위 벡터에서 뻗어나가는 거, 중심으로부터 뻗어나가는 거랑 중심으로 들어오는 거, 그 전체적인 걸 한 번에 표현하는 어떤 단위 벡터가 있었죠? 뭐죠? R 벡터.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 어떤 점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은 E는 KR 제곱분의 QR 햇.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 음전화에서는 요런 식으로 들어오는 방향인 거. 그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전화가 만드는 걸 구하라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 어떤 특정 위치를 잡았어요. 어떤 특정 위치를 잡았어? 그러면 거기서의 전기장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거기서 방향, 여기 중심으로의 방향이 어떤 건지를 본 다음에 그 벡터, 예를 들면 그 벡터가 뭐 1,1의 방향인 벡터라고 해봐요. 그럼 요거의 크기가 1인 벡터로 만들어줘야겠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크기가 몇이에요? 루트 2죠? 그러면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요런 놈을 우리의 뭐 A 햇 요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 여기다가 요거 대신 A 햇 요런 식으로 곱해주면 특정 지점에서의 전기장 역시 여러분들은 표현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건 점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이기 때문에 R 햇 모든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게 그려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음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Q를 써도 되고 똑같이 KR제곱분의 Q를 쓴 다음에 요 R 방향에 마이너스 R 햇 들어오는 방향 그렇게 써도 되고 두 개 다 정답 처리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점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에 대한 건 알았어요. 근데 쿨롱의 법칙이라는 거는 전하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다른 놈도 있어서 얘가 힘을 결국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하라는 놈은 지가 스스로 전기장을 외부에 만들 수도 있으면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외부 전기장이 생겼을 때 그 안에서도 자기가 힘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야 여기에 어떤 엄청 Q가 큰 게 있을 때 쌍방으로 뭔가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일단은 엄청나게 여기 뭐 큰 Q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플러스 Q가 있어서 전기장을 이쪽으로 쫙 만들어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기서 플러스 Q가 지나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밀려나려고 그러겠죠? 이 힘을 전기장 방향으로 받을 테니까요. 그러면은 얘는 근데 초기에 이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쪽으로 힘을 받아요. 그러면 점점 옆으로 틀어지겠죠. 뭐 이렇게 완벽하게 이쪽으로 수직하게 틀어질 일은 없어요. 초기 속도를 0으로 만드는 놈이 없으니까. 가면서 점점 꺾여져 가는 그런 식으로 꺾여져 가겠죠. 그럼 우리가 요런 거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일단 얘가 받는 힘이 얼마인지 알아야겠죠. 자, E라는 게 뭐예요? 단위 전하가 받는 힘. 그러면 얘는 단위 전하가 아니고 Q라는 엄청난 전하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힘은 얼마예요? 얘가 받는 힘은 QE 만큼 받겠죠. 힘의 크기를 따진다고 하면은 QE의 절대값. 그러면은 그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힘만 알면은 얘 이동을 알 수 있나요? 아니죠. 가속도를 알아야 되죠. 그 뉴턴 형이 알려준 법칙 있잖아요. F는 ma. 요것도 사실은 벡터예요. F는 ma. 그래서 요거랑 같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가속도는 m분의 qe 요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가속도 알았어요. 그리고 초기 속도 뭐예요? 초기 속도 이쪽 방향으로 0이죠. 그러면은 우리 등가속도 곡식 알죠? S는 2분의 1 AT 제곱. 그거 통해서 여기를 이동한 거리 구할 수 있고 혹시나 여기서 속력을 구하여라 라고 지금 위치를 구하여라 라고 하니까 제가 S는 2분의 1 AT 제곱을 했지만 만약에 속력을 구하여라 라고 말하면 V는 V0 플러스 AT 공식 써가지고 V 구해서 요거랑 합성을 해서 전체 속력을 구하면 되겠죠.